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수억 년 전만 해도 이 지구를 거대한 공룡들이 막 뛰어다녔다는데 지금은 왜 박물관에 뼈밖에 없을까? 오늘 우리가 바로 시간 탐정이 되어서요.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 공룡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오늘 우리의 핵심 질문. 한때 지구의 명실상부한 주인이었던 공룡들.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요.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의 비밀까지도 알게 될 겁니다. 자, 우리 탐정들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바로 화석이죠. 이게 그냥 돌에 찍힌 발자국 같지만요. 이건 마치 범죄 현장에 남겨진 지문 같은 거예요. 수억 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볼까요? 모든 역사책에 읽는 법이 있듯이 이 지구라는 거대한 책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땅속에 겹겹이 쌓인 지층이라는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겨보는 거죠. 화석이라는 건 아주 오래전 살았던 생물들이 남긴 인증샷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공룡뼈는 물론이고 갯벌에 찍힌 발자국, 나뭇잎 자국 같은 것들이 그대로 돌처럼 딱 굳어버린 거죠. 이 인증샷 한 장만 있으면 와, 이때는 이런 애들이 살았구나, 심지어 날씨는 이랬겠구나 하고 추리까지 할 수 있는 정말 귀중한 타임캡슐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화석들이 발견되는 이 기나긴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불러요. 무려 46억 년. 이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너무 기니까 과학자들이 마치 역사책 챕터 나누듯이 뭔가 큰 환경 변화나 새로운 생물이 확 나타났을 때를 기준으로 시대를 탁탁 끊어서 구분해 놓은 거죠.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지구 전체 역사의 거의 90%가 선캄브리아 시대라는 단 하나의 시대예요. 이걸 쉽게 비유해 볼까요? 지구의 46억 년 역사를 1년짜리 달력이라고 생각하면 공룡은 12월 중순쯤 나타났다가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날 사라진 거고요. 우리 인류는 12월 31일 밤 11시 반쯤에 등장한 거예요. 와, 정말 우리의 역사는 지구에게는 아주 잠깐의 순간인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어마어마한 역사책의 챕터를 하나씩 넘겨보겠습니다. 각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였을지, 그리고 지구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지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챕터, 바로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지구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주인공은 공룡 같은 거대한 생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남세균이라는 아주 작은 박테리아였죠. 근데 이 작은 애들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바로 쉼없이 광합성을 해서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산소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구의 대기 자체를 바꿔버린 그야말로 세상을 뒤엎은 혁명이었죠. 두 번째 챕터는 고생대입니다. 이때 바다에서는 갑자기 온갖 종류의 신기한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이름하여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하늘에 오존층이 생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구가 거대한 선크림을 바른 것과 같아요.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자외선을 이 오존층이 싹 막아주니까 드디어 생물들이 안전하게 물 밖, 그러니까 육지로 올라와 살 수 있게 된 거죠. 세 번째 챕터,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중생대, 공룡의 시대죠. 육지는 거대한 공룡들이 완전히 지배했고 바다는 이 암모나이트들이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또 이때는 지금 우리가 아는 모든 대륙이 판게아라는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로 뭉쳐있다가 서서히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의 모습이 바로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생대, 포유류의 시대입니다. 거대한 공룡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빈자리를 틈타서 쥐처럼 작았던 우리 포유류 조상들이 세상을 차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머드 같은 거대 포유류들이 땅을 막 돌아다녔고 마침내 우리 인류의 조상도 이 시대의 끝자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장대한 생명의 이야기가 마냥 평화롭게만 흘러간 건 아니었어요. 중간중간 마치 누군가가 컴퓨터에 리셋 버튼을 콱 누른 것처럼 지구의 거의 모든 생명체가 한순간에 사라질 뻔한 끔찍한 대재앙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바로 대멸종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예요. 지구에 살던 생물 대부분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사라지는 사건. 우리가 열심히 읽던 생명 역사책에서 갑자기 수십 페이지가 통째로 찢겨 나가는 것과 같은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죠.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이 끔찍한 리셋 버튼을 누른 걸까요? 과학자들은 여러 용의자를 지목하고 있어요.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하나로 꽝 합쳐지면서 기후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다는 설도 있고요. 수백만 년 동안 멈추지 않는 거대한 화산 폭발 때문이라는 설도 있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의 답! 거대한 운석이 지구와 충돌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운석 충돌이 공룡 시대를 끝내버린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그렇게 끔찍한 대재앙 속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았을까요? 심지어 그 위기 뒤에 어떻게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새로운 생물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진화에 있습니다. 이 비밀은 변이와 자연 선택이라는 두 단어에 숨어 있어요. 변이는 아주 쉬워요. 우리 사람들만 봐도 키, 머리카락색, 성격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같은 종류의 생물이라도 조금씩 다른 특징, 즉 개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걸 변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연 선택은 뭐냐면요, 환경이 마치 심사위원이 되어서 그 다양한 개성들 중에서 넌 지금 여기서 살아남기에 딱 좋은 개성을 가졌네? 하고 콕 집어 선택하는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거예요.
자, 이 딱정벌레 그림을 보면 진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밝은색 땅에 딱정벌레들이 살고 있네요. 근데 자세히 보면 색깔이 검은애, 회색이네, 흰 점이 박히네. 제각각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같은 딱정벌레라도 개성이 다른 것, 이게 바로 변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산불이 나서 빵이 온통 새까맣게 변해버렸어요. 환경이 완전히 바뀐 거죠. 자, 이제 배고픈 새의 눈에는 어떤 색깔 딱정벌레가 가장 눈에 잘 띌까요? 그렇죠. 밝은색 땅에서는 보호색이었던 밝은색 딱정벌레들이 이제는 너무 잘 보이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밝은색 딱정벌레들은 새들한테 쉽게 잡아먹히지만 어두운 색 딱정벌레들은 검게 변한 땅이랑 색이 비슷해서 눈에 잘 안 띄죠. 그럼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겠죠? 당연히 더 오래 살아남은 애들이 짝짓기도 더 많이 하고 자손도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부모의 어두운 색 유전자를 물려받을 확률이 높고요. 이런 과정이 한 세대, 두 세대, 수십, 수백 세대에 걸쳐서 계속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딱정벌레 무리는 점점 어두운 색을 가진 개체들만 살아남게 되고 나중에는 거의 모든 딱정벌레가 어두운 색을 띠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게 환경의 선택을 받아서 집단 전체가 변하는 것, 진화입니다.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한 유명한 말이 있죠. 결국 대멸종 같은 거대한 위기에서 살아남는 건 가장 힘이 센 공룡도 가장 똑똑한 생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변해버린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특징을 가진 생물이었죠. 공룡이 사라진 춥고 어두운 행성에서 작고 털이 많아서 체온 유지가 쉬웠던 우리 포유류 조상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요. 결국 46억 년 지구의 역사는 끊임없는 변화와 그 변화에 대한 적응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인간 때문에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기후 변화는 이 거대한 역사책의 다음 장을 어떻게 쓰게 될까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어쩌면 그 답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